안녕하세요. 오늘 7월 29일 월요일 테마 내 종목 분석을 하는 시간,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테마 내에서 종목을 분석할 것은 동일 고무 벨트입니다. 동일 고무 벨트를 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안 좋게 생각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료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것, 그리고 재료 자체가 소멸하거나 힘이 빠지는 것. 이 재료의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지금 현재 왼쪽 란에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 놓았고요. 옆에는 해리스 테마로 한 번이라도 편성이 되었던 종목들을 나뉘어 봤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건 테마도 약하고 해리스 테마도 약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정책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100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어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로 정책이 튀어나오게 되면 물론 강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정책 역시나 바로 해리스 정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크고, 바이든 정책으로 밀고 있었던 어떤 2차 전지나 또 IRA, 보조금을 주는 산업들, 이런 쪽이 지금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픽을 하고자 하면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출발을 했던 SY 스틸텍,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조금 더 그 실체에 조금 가까운 것, 이게 실제로 일어날 시에 이거 진짜 재건이 되려나 보다, 요 정도 단계로 갈 시에 이 종목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입니다. 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간다면 이 종목의 공시를 한번 쫙 열어보게 되면은 공급 계약이 자주 일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의 공시를 한번 열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열어보게 되면 러브트랙 공급 계약 캐터필러의 2,770억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7.6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최근 매출 77.6 총 매출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죠. 대장의 면모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보 건설기계 크롤러 및 슈패드 공급 계약 역시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만 봤어도,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구나, 해외에 수출하구나, 이런 그 대략적인 감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수출 기업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실적이 크게 없더라도 수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작전이 많이 걸리고 세력들이 주가를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이나 아니면 식품이나 또는 전기 전선 섹터들,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대부분 우리 내수가 담당하는 섹터들이 아니고 전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받쳐주는 그런 섹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건 섹터도 저는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수급으로는 부족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2022년, 2023년 그때 발발되었던 어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고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주식이 올라갈 때 근본적으로 수출이 나오지 않거나 실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지 않거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그랬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갔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냐 없냐, 미국의 수출 비중이 크냐 적냐, 이런 부분으로 갈리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가 지속되거나 더 재점화될 경우에, 더 크게 갈 경우에 어떤 종목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출하는 섹터가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어느 나라가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또는 EU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추적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만큼 지원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요. 지도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역시나 우리가 미국이 1위입니다. 엄청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미국이에요. 그리고 EU에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지원을 많이 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하죠. 자, 일본은 어때요, 여러분? 일본은 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요. 아시아 국가이지만 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뭐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가, 우리나라도 동맹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자, 17위에요. 이 특정 기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17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재건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어느 나라에게 고마워할까? 뭐 고마워한다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어불성설이긴 한데 일단 지원 많이 한 국가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1위가 US입니다. 네,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인접 국가 EU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수혜를 받거나 이런 북미 쪽이나 EU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딱 거론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자, 미국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존 디어와 캐터필러예요. 캐터필러. 그렇죠? 캐터필러의 주식은 지금 예전에 재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정 구간에서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봤거든요. AI 발 이슈로 인해서 또 비상발전기 수요도 분명히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족되어서 이 주가가 다른 빅테크들이 무너졌을 때 또는 미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약할 때 오히려 우상향으로 턴을 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이 1순위로 수혜를 받으려면 캐터필러가 당연히 일본으로 거론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디어가 거론이 될 거예요. 디어. 네, 디어는 농기계 세계 1위입니다. 디어와 캐터필러가 거론이 될 텐데, 자, 이쪽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이 당연히 테마로서도 네, 이슈로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을 할 부분이 없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캐터필러가 수혜를 받는다. 우크라 재건에. 그러면 캐터필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캐터필러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캐터필러에 수출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것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이 뭐 진성 TC, 동일 고무벨트, 뭐 금강공업, 뭐 이런 이제 스몰캡단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말고 쳐다볼 게 없어요. 일단 왜냐? 실제로 납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동일 고무벨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과거에 많이 발현되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많이 올라갔었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이미 하고 있었고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이슈만 나니까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뭐 역시나 그 패턴을 토대로 현재의 테마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동일 고무벨트는 이미 캐터필러에 상당 부분 수출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차트가 일반적인 우크라 재건 테마와 좀 흐름이 좀 다르죠. 위아래 하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좋은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윗골이 달리고 넘어졌던 이런 패턴들을 여기에서 틀어버렸어요. 어떻게 틀어버렸냐? 윗골이 달고 무너지고 윗골이 달고 무너지고 윗골이 달고 무너지고 윗골이 달고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최근의 흐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전쟁물자든 방산물자든 재건물자든 어떤 금액이든 지원을 원픽으로 제일 많이 했던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EU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을 할 때 투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미국이다. 미국 회사에서 1위, 전 세계적으로 1위 중장비 회사는 캐터필러다. 그리고 농기계, 밭 갈고야죠. 우크라이나는 최대의 경작지입니다. 우리 전 세계 최대 경작지 중에 하나인데, 자, 다시 밭을 가꾸고 뭘 해야 됩니다. 디어가 들어가겠죠. 디어의 수혜주. 자, 디어와 캐터필러가 엮여져 있고, 디어에 납품을 했고 캐터필러에 최근까지도 납품을 했던 계약이 있던 동일 고무벨트라는 게 실제 수혜주로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종목만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밈이다. 이슈로만 끝이 나는 섹터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지금 캐터필러가 납품을 하고 있고, 캐터필러는 1위 기업이고 1위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특히 최근 매출액의 75%를 납품을 했어요. 자, 대장의 면모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주가가 언제 올라갈까라는 것을 보는데,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 것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재건 섹터가 안 죽었다, 오 잘 버티고 있네, 이런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일 고무벨트의 한번 이슈, 임박한 이슈를 한번 보게 되면은 30일 바로 내일입니다. 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는 캐터필러가 실적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나, 그리고 가이던스,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장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부족해서 앞으로의 예상 모멘텀, 앞으로 추후 이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시가 되는 게 약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더라고요. 자, 캐터필러는 지금까지 뭐 비상발전기나 건설기계나 인프라 쪽에서 만약에 수익을 창출을 했으면 그 가이던스, 이후의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가이던스 중에 하나는 재건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캐터필러와 디어의 주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건주 중에서 뭐부터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캐터필러와 디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주식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식이 지금 현재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매번 윗꼬리 달고 꼬꾸라졌다가 최근에서 받아주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시가총액이 1269억의 코스피 종목이에요. 실적이 잘 나와요. 네,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의 모회사는 DRB 동일입니다. 자, DRB 동일은 모회사인데 오히려 주가의 그 패턴이 조금 달라요. 동일 고무벨트랑 많이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DRB 동일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얘는 저가 올라가고 있고 고가가 넘어지고 있는, 네, 이런 그 차트가 만들어지는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이 없어요. 동일 고무벨트가 따라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는 갔지만, 왜? 모회사의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동일 고무벨트는 좀 달라요. 동일 고무벨트는 차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는 듯한 의도적인 차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트리거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우크라 재건과 엮여져 있든 엮여져 있지 않든 내일 우리나라 장이 마감되면 실적 발표가 아마 날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이 주식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가 되냐에 따라서 대박주가 될 수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네, 우크라 재건 중에 한 종목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이런 일정이나 이런 이슈를 끼워 맞췄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세력들은 사실 좀 심플, 네,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도로 구간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SG라는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갔고,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유동성 제일 좋은 종목이 대장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테마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봤을 때 그래도 실제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을 저는 그 컨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동일 고무벨트는 실제로 연결고리가 너무 세요. 캐터필러예요. 디어예요. 네, 디어랑 캐터필러가 동시에 충족이 되는 주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옛날에는 미창 만들던 뭐 그런 회사가 지금 러버 트랙을 만들고 있어요. 러버 트랙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중장비에 들어가는 요 바퀴, 트랙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재건이 시행이 되게 되면 중장비의 납품 주기는 사실 이 철로 만들고 있고 기계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납품을 계속 누적을 해나가는 것보다 유지 보수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현지에서. 그러면 캐터필러에 납품을 했는데 캐터필러에 보수를 한다. 그러면 캐터필러에서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 그룹이나 현대 쪽에서 만약에 중장비를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미친 듯이 될까요? 일단 미국에 눌리겠죠. 미국에 눌리게 되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캐파는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벨트, 고무로 만든 이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캐터필러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디어왕도 디어 농기계 세계 1위와도 고객사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재료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언제 출발을 해주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가 일반 재건 주식들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위아래 만들면서 이 박스를 만드는데 이런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정말 부서지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일봉에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도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을 만들어내서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이 종목은 대시세가 저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월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월봉 캔들이 윗꼬리를 달았을 때 항상 이탈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월, 화, 수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윗꼬리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 캔들을 하방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 윗꼬리만 달리는 주식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날 이슈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이 무너지지 않는 점, 이런 것들도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움직이는 역의 관계에 있는 해리스 관련 테마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은 뭔가를 저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캐터필러가 30일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는 이 디어와 캐터필러의 직접적인 그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이력들을 보게 되면 AI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일 고무벨트가 역설적으로 AI하고 관련된 특징주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AI로 해가지고 한 방 먹고 내려오고 물량 털어먹고 입절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거면 동일 고무벨트 같은 현재 같은 차트가 나와서는 안 되고, 뭐 DRB 동일 같은 종목의 그 저점을 깨는, 윗꼬리는 달았지만 저점을 깨는 흐름이 저는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시가총액이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직 막 몇천억까지 올라간, 뭐 4천억, 5천억까지 올라간 그런 그 대시세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슈가 아직까지는 두리뭉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에버다임도 주식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600억이에요. 1,600억이고 SY스틸텍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을 보시면 1287억입니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것도 보면 1265억이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통 주식에 대한 비율이 다르고 한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중에 세력들이 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건들 것이냐, 단 하루를 먹고 나오더라도 어떤 종목을 건들 것이냐 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연결고리가 가장 강한, 즉 현재 국내 이슈에서는 연결고리가 약할 수도 있는데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고, 뭐 과거 다른 주식들 재건이랑 조금이라도 연결되어져 있는 주식은 최소 뭐 10%든 20%든 또는 상한가 정도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한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건데,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거의 뭐 원픽, 투픽 안에 들 정도로 최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재건이라는 것은 지금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했을 경우에 뭐 지금 주가 상태가 엄청나게 뜬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기인데 이게 실제로 뉴스가 계속 달리고 새롭게 나오고 결국에 캐터필러가 수혜주라는 말이 외신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역으로 다른 종목들이 쉬는 반면 캐터필러하고 디어 이런 종목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식이 대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1차적인 트리거 포인트는 내일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규장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주가의 유지가 의미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또는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뭔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 이슈 자체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올려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재료를 뭐 과거 2022년에 올라갔던 그 재건 테마가 현재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죠. 실제로 약한 종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와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토대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건을 투자를 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특히나 제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분석을 했던 이 종목 좋은 결실이 나오길 저는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